안녕하십니까. 취업 멘토링 특강의 김성욱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찾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입사지원서 작성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준비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입사지원서 작성에 대하여 준비하는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달려들지 않으시나요? 그럼 서류 전형과는 뭘 느끼냐면 영혼 없는 작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입사지원서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씁니다. 열심히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직무 역량, 동호회도 될 수 있겠고요. 봉사활동, 어떤 친구들은 A4로 봉사활동이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기업의 존재 가치가 뭐죠? 이윤 추구인데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이 메인인 것처럼 하게 되면 NGO로 사회봉사단체로 가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입사지원서 작성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희망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4천만 원? 아니면 1억? 여러 금액들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3가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객관적인 근거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학생들한테, 취업준비생들한테 드리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저는 저희 집의 장손입니다. 우리 집의 스타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실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실? 절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성실조차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시죠. 자, 성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학점이 될 수 있겠고요. 학점이 4.0 이상 되면 기업에서는 성실하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 개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는 12년간 개근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성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없는 게 아니라 찾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찾지 못한다, 찾는다, 높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 취업 멘토링 특강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열심히 쓰시는데 입사지원서 잘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입사지원서는 왜 쓰시는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입사지원서는 왜 써야 되는지. 취업하려면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실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 작성에 앞서가지고 나는 왜 지금 입사지원서를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하물며 핸드폰을 살 때도 여러분들 견적을 보시죠. 아, 이 사양이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이 제품이 나한테 좋은 건지. 근데 기업에서 입사지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친구를 채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친구의 능력을 우리 회사 연봉과 맞춰봤을 때 뽑아도 될 인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몸값을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입사지원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몸값을 증명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어떻게 쓰시나요? 빈칸도 엄청 많고 저는 좀 독립투사인 줄 알았습니다. 빈칸에 빈 여백 왜 이렇게 많은지 80% 이상 빈 꽉 채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 입사지원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입사지원서는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역량 기술서다. 반대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나를 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품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꽉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합격하는 입사지원서의 확실한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프로는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듣는 강의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않으면 여러분께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은 왜 입사지원서를 쓰시는지요? 취업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에 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많이 막히십니다. 난 뭘 쓰고 싶은지. 자,
이 기업의 역량을 증명하셔야 되겠죠. 그 기업이 원하는 나의 역량,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직무에 맞는 나의 역량을 증명하셔야 된다. 이게 입사지원서에 꼭 쓰셔야 될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그럼 여러분들은 입사지원서에 무엇을 쓰셔야 될까요? 어떻게 쓰셔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드릴까요? 합격하는 입사지원서 키워드 딱.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에서 자격 요건에 있는 단어들로 꽉꽉 채워주십시오. 근데 또 옛날에는 이게 기업의 자격 요건들이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열린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자격 무관, 성별 무관, 나이 무관,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자, 그럴 경우에 필요한 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오늘 드릴 직무 분석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면 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뭔지 금방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입사지원서 작성에 앞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어떻게 쓰십시오 이 얘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리 좋아하시죠? 출출하신가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출출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쓰기 전에 소갈비, 우리 갈비찜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한번 같이 요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갈비찜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뭐가 필요할까요? 갈비도 필요하고 또 야채도 필요하고 조미료도 필요하겠죠. 물론 또 그릇도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입사지원서를 쓰실 때 그릇과 냄비와 물과 그리고 불만 끓이십니다. 그럼 그게 갈비찜이 나올까요? 아니죠.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분들은 조미료도 좀 칩니다. 봉사활동. 조미료 다시다 넣는다고 이게 갈비찜이 될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이 쓰는 입사지원서가 바로 이와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필요할 땐 고기라는 재료도 필요하고 야채도 필요하고 소스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입사지원서를 쓰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합격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 갈비찜 만들 때 레시피에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면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이 재료에 그릇에 담고 조물럭. 자, 조물럭은 뭐냐면 입사지원서 작성 스킬일 뿐입니다. 근데 재료가 없어. 물을 조물럭 하면 뭐가 나올까요? 때국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이 특강을 듣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좋은 재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맛있는 먹음직한 이런 갈비찜을 만드시는 기법들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요리 강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입사지원서도 마찬가지로 합격하는 입사지원서는 바로 이러한 재료가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좀 얘기가 길었지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분석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겠죠.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직무를 분석하십시오. 재료입니다, 지금. 세 번째, 자기를 분석하십시오. 이 세 가지 재료를 준비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 다 많이 배우고 계시죠? 작성법은 충분히 다른 강의 자료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데 우리 이 특강에서는 이러한 재료를 어떻게 엄선하는지 여러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업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영희랑 철수가 있습니다. 근데 철수가 영희한테 프로포즈를 하죠. 영희야, 나는 내 애를 낳아줄 여자가 필요해? 아니면 밥해줄 여자가 필요해? 그럼 영희가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죠. 어떤 여자가 같이 살까요? 근데 다시 반대로 얘기해보면 영희야, 나는 너만 보면 살아있는 게 느껴져. 난 너만 보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결혼해줄래? 우리 같이 같은 곳을 바라볼까? 여자가 감동하죠. 입사지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에 지원한 이유, 돈 때문에? 아니면 내가 취업하기, 사회생활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안 뽑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이 기업이 만나면 윈윈 전략들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포즈를 하는 마음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돈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쓰게 된다면 기업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요. 여러분들 기업 분석 얘기를 해주면 막 거창한 걸 압니다. 다트, 공시조회를 하질 않나? 아니면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3개년 후 비교식으로 분석합니다. 이건 완전 회계 쪽이거든요, 이건. 그 정도까지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렇게 깊이 하시면 나중에 다른 취업 준비하는데 부담감 느끼세요. 자,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기업 분석 수준은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직 서류 전용관으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일정 수준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증권 분석사처럼 엄청 높은 수준 요구하지 않고요. 단 하나. 이 기업의 홈페이지는 보십시오. 싹 한번 스캐닝 하시고요. 두 번째, 검색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 기업명 넣으세요. 넣으시면 뭐 쫙 뉴스부터 다 나옵니다. 한 5페이지까지 읽어놓으시고 뭐 중요한 거 잘 모르는 거는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검색 사이트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나실 때 뭐 TV나 이런 쪽에서 어떤 뉴스들도 보시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광고가 있다. 그럼 광고를 세대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분석하시면 이 기업이 추구하는 게 뭔지 정확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입사원 수준에서 필요로 하는 아니면 주임이나 대리급한테 필요로 하는 기업 분석은 거창한 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그 수준까지만 해주시면 된다는 마음으로 기업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보시죠. 뒤에 멋진 전경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이 사진, 한 장의 사진에서. 나무가 보인다고요? 아니, 뭐 저 뒤에 배낭맨 등산객 2명이 보이시나요? 그분은 기질이 특이하신 분들입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숲도 있고 많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실 때 나무만 본다는 얘기죠. 이 얘기 뭐냐면 돈만 보고 기업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기업 왜 선택하냐 물어보면 광고 많이 나와서요. 잘하는 기업이라서요.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기업이래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어떤 그 시기에 기업 선정의 기준이신가요? 큰일 납니다. 오늘 자 기업 분석 첫 번째 기업 한번 보시죠. LG U+. 참고로 저는 다른 기업의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왜 LG U+를 맨 처음으로 들고 나왔냐면 자 LG U+는 3년 전에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죠. 대표님 저 LG U+ 갈라 그러는데 좋을까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 너 잘못하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에 3명 중에 1명이 받는다라는 임금 체불을 당할 수가 있어. 가지 마. 왜냐? LG U+가 그 당시에 현금 유보율,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기업의 암적인 그 부분이죠. 많은 기업들의 공통점이 유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그 여학생이 또 왔어요. 대표님 이번에도 LG U+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가! 거기 가! 꼭 가! 아주 좋아!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저 이상하게 봐요. 뭐 어떻게 보냐면 감정이 좀 기복이 있나? 뭐 기질적으로 볼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LG 그 U+의 그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턴 어라운드 하면서 여러분들 LG U+ 하면 작년까지 LTA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넓게 공동 이익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LG U+가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성장 동력이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권유해 줬는데 그때부터 6개월 만에 주식이 65% 올랐습니다. 제가 그걸 주식을 사지 않은 게 좀 아쉬웠지만 그만큼 기업의 내재 가치는 미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바로 LG U+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지 사례 하나를 드렸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기업. 삼성그룹과 현대. 물론 우리나라 굴지의 두 기업이죠. 여러분들 한번 이 두 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물론 개인적인 제 사견일 수도 있지만 어느 기업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현대그룹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뭐 둘 다 발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삼성그룹에 더 점수를 주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3년 전에 NC소프트라는 그 기업이 구조조정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로그래머들을 다 해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해고된 프로그래머를 다 산 기업 어딜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왜 샀냐? 왜 샀는지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삼성이 경쟁자 어디죠? 애플 잘 알고 계시죠? 애플한테 매출액은 옛날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은 매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 매출은 더 많은데 영업이익률은 보니까 10%예요. 근데 애플은 30%였습니다. 안 되죠. 그래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쪽에 어떤 그 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실적을 냈더니 쭉쭉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전자제품, 고전적인 제품들만 팔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리 달린 건 위자 빼고 다 사. 해가지고 NC소프트의 프로그래머를 다 샀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 전략도 있었겠지만 작년 2013년 10월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최초로 영업이익률마저 애플을 제쳤습니다. 무서운 회사죠. 자, 반대로 현대그룹.
올해 상반기에 2014년도 상반기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냐면 영업 매출액은 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익률은 줄었죠.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소형차 판매 위주로 나갔습니다. 현대가 원하는 건 중대형차 파는 게 목표였는데 소형차 위주로 나가고 또 하나 면접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토론 면접을 했는데 올해는 토의 면접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토의 면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토론 면접 뭘까요? 하나의 주제를 받고 찬반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 자, 토의 면접은 그게 아니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찬반이 아니라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경영에 여러 분야가 참여하기 때문에 또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만 놓고 볼 때 어느 기업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저는 어떤 기업을 권하느냐? 참고로 저는 LG그룹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기업을 선택할 때 꼭 내 인생을 걸고 기업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냐면 이 기업은 현재 어떠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지, 이 기업의 현재 핵심 역량은 뭔지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나의 핵심 역량은 뭔지 꼭 찾아보시고요. 자, 나의 핵심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취업 준비, 입사 지원서, 면접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입사 희망 기업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TV에 많이 나온다, 광고한다, 유명하다, 큰일 납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업 선택의 기준이 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핵심 역량과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알고 기업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합격하는 기업 분석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다음, 자, 직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무 분석, 여러분들 가장 어려워하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직무입니다. 직무가 뭘까? 자, 직무는 기업에서 볼 때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직무 기술서라고도 하는데요. 자, 직무 분석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알아야지만이 그 직무 안에서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럼 지원 직무에 대한 역량 자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쉽죠? 네이버나 어떤 다음이나 검색 사이트가 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직무, 뭐 영업관리나 생산관리 키워드를 넣으십시오. 뭐 생산관리 역량 자료 아니면 생산관리 필요 역량 치시면 쫙쫙쫙 나옵니다. 그게 맞추셔서 여러분들 역량 자료를 찾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잡디, 채용 공고, 자격 요건인데 잡 디스크립션이라 해가지고 뭐 검색 사이트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거기에 맞는 역량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좀 친절하게 해드리죠. 여러분들 질문을 예상해가지고 두 번째, 나에게 적합한 직무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취멘트, 자 3화 저번 시간이었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찾는 방법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험, 대인관계, 전공회오리 확대법, 탤런트 활용, 직무 적성 검사, 아니면 전문가 상담 이 6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면 좋은지 나한테 어울리는 직무가 뭔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지난 방송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어떠한 역량을 요구할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아까 찾아보라 그러면 또 안 찾아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생산관리와 생산기술, 여러분들 이 차이점 아십니까? 교수님도 잘 모르십니다. 왜냐? 교수님들은 원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시지만 현장 내용은 좀 약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 잘 모르신대요. 생산관리와 생산기술 뭘까요? 공통점은 생산인데 하나는 관리고 하나는 기술이야. 자, 생산관리는 생산과 관련된 통틀어 모든 토탈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데요. 뭐 생산 계획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생산 공정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물류, 납기일까지 토탈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생산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기술은 뭐냐? 생산과 관련해서 시간당 몇 개가 나와야 돼요. 기계가 잘 갈 수 있게끔 테크니션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엔지니어가 가가지고 조절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생산 관리 안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직무에 따라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생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관리 하는 일 방금 말씀드렸죠. 자, 필요 역량, 생산 경험이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 학점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직무 관련 라이센스, 원기사, 투기사, 아니면 식스시그마,
그린 블랙벨트, 뭐 블랙벨트면 더욱 좋겠고요. 그리고 도면 판독 능력, 생산 관리는요, 공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에 대한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CAD에 대한 판독 능력은 꼭 갖추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직무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업종에 지원한다. 그러면 모노즈쿨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런 데 가고 싶은데 내가 무스펙이다. 스펙이 없는 거죠. 뭐 학점도 안 좋고 토익 점수도 없고 저스펙이다. 학점이 낮거나 토익 점수가 낮아.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채용할 수 있는,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리자면, 자, 원만한 대인관계 및 좋은 인성. 생산팀과의 원만한 그 인성을 통해서 원만한 협력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강한 체력과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능력.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여주시면 요즘 면접에서 그런 분들 많이 뽑습니다. 좀 약간 트렌드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바로 생산 관리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묻게 되겠죠. 뭐 싱글 PPM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 현대의 품질 5스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학생들이 거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관리, 해영업. 왜냐하면 공과 쪽으로만 얘기해 줬으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 영업. 기질이 좀 활발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이 영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렇다면 난 영업 안 되나 너무 차분한데, 자, 그런 분들은 영업관리 서포트 업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질에 따라 나눠주는 게 좋고요. 여학생들은 영업 쪽에 많이 안 뽑습니다. 솔직히 남녀 평등이지만 여학생들이 좀 활발한 여학생이 있다면 영업관리를 지원하십시오. 그게 합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자기소개서에 풀어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정답을 제시하십시오. 질문을 들으면 이 정답이 나오면 뭐 써야 되겠구나는 여러분들 아시는데 다음 시간에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 경험을 제시하십시오. 여러분 말로 스토리를 제시하십시오. 자, 세 번째, 잘 들으십시오. 1번과 2번을 합쳐서 역량을 증명하십시오. 이게 바로 합격하는 어떤 그 방법 중에 자기소개서에 풀어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제가 뭐 빨리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 좀 뭐 당황하셨나요? 그건 아니시죠? 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 정답 제시, 경험 제시, 역량 증명, 이 세 가지가 바로 합격하는 자기소개서에 풀어내는 합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분석. 여러분들 SW2 많이 보셨죠? 이거 보시면 이 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정한 목표를 두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본인에 대해서 SO 전략, WO 전략, ST 전략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시면 좋은데 지원 기업 대비해서 전략들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그 강점이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는데 워크시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해오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 잘 작성하셨는지 봐드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지원 기업 대비 자기 분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점과 장점의 차이점 아시나요? 장점은 내가 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장점은 내가 잘하는 겁니다. 자, 강점은 뭐냐면 특정한 타겟, 골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겁니다. 장점과 강점 차이가 있겠죠. 꼭 목표가 있는 거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를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입사조서에 보면 강점과 단점이라고 써있지 장점과 단점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묻는 거고 본인의 강점을 얘기하십시오 했을 때는 이 지원 기업과 관련해서 써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자기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 기업 대비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요 보시는 거는 사례입니다. 뭐 좀 약간 글씨가 작아가지고 학생들이 쓴 건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쓰시면 자기 분석을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번 보시죠. SWOT 자기 분석한 거 지금 이렇게 뭐 글씨가 좀 작지만 열심히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취업 전략들, 취업 스케줄을 짤 수가 있게 되겠죠. 한 달 단위로 나는 뭘 하겠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해놓으면 좀 더 체계적이고 확률 높은 어떤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 분석, 직무 분석, 자기 분석 이게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 전에 꼭 준비해야 될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정확히 알려드릴 거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요리, 재료들 많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합격하는 입사전서 작성법 들으시면서 요리법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